현재 봄이 지나고 푸르른 여름의 초입에 와 있네요. 5월 단비가 내리고 있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메라 한번 켜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볼매TV의 볼매입니다. 볼수록 매력있는 채널 볼매TV. 오늘은 출근길에 EQ900에 대해서 잠시 독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EQ900은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현대에서 심려를 기울여서 만든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만들 때만 해도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지만 지금은 대형차가 의뢰 그렇듯이 감가상각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한 번쯤 고민해 보시고 구입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저는 오너지만 이거 최초에 구입했던 분들은 뒷좌석을 이용했거나 아니면 회사에 높은 지위를 갖고 있고 렌트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 차가 특정한 고소득층이 타는 차다 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너들이 오히려 더 많이 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신형 G90이 나와 있지만 조금씩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아주 품질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 차는 6기통 315마력 토크 40인가 41인가 그 정도를 내고 있고 3800cc 자연 흡기 차량입니다. 자연 흡기 차량은 터보와 달리 약간 부드럽고 폭발력 가속력보다는 편안한 가속력을 자랑합니다. RPM이 보시다시피 한 1200 정도의 RPM으로 운전하게 되면 부드럽게 무난하게 엔진 필링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썼을 때는 오토홀더 기능을 사용하면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차가 가지 않습니다. 이 기능이 편리하긴 한데 운전자들이 맹신하게 되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동을 끄면 없어지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Q900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대시보드 자체가 독일 3사의 벤츠, 아우디, BMW의 장점을 조금씩 따왔기 때문에 큰 단점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차가 전체적으로는 BMW 형상을 많이 닮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 BMW
G 시리즈가 이런 색깔과 이런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거를 좀 따라할 것 같으면 벤츠의 S222 모델의 그 디자인을 따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내 S클래스의 끝장판은 W222 모델, 그 모델이 매장 거의 뭐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전체적인 디자인은 불만이 없고 제법 완성도가 높아요. 이런 버튼들도 되게 질감이 좋아요. 누가 만들었는지 신경을 되게 많이 썼어요. 이 플라스틱도 아니고 저렴한 차들은 보면 이게 플라스틱이 시간이 지나면 끈적끈적해진다. 이거는 질감 자체가 알루미늄 코팅으로 된 건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버튼들도 직관적이고 디자인도 훌륭하고 이 버튼, 이 레버나 공조 레버, 그것도 참 인체공학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운전석 좌우가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조수석, 동승자석, 그 다음에 여기는 운전석, 이렇게 공조기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바람이 세게 싫으면 여기서도 바꿀 수도 있고, 같이 하고 싶다 싶으면 싱크 버튼을 눌러가 같이 컨트롤 하면 되겠습니다. 핸들도 비교적 이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되게 인체공학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보통 이걸 스포크라고 그러던데 3 스포크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4 스포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BMW 같은 경우에는 Y자 이쪽에 하나 들어가 있죠. 한쪽은 3 스포크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것도 뭐 쓰기에는 부담이 없고, 지금 여기 보면 엉덩이 시원하게 버튼 3단계로 되어 있고, 엉덩이 따뜻하게 3단계. 겨울에는 이거 많이 쓰죠. 그리고 요거는 핸들 온도, 난방. 뭐 이거 겨울에는 쏠쏠하게 재미가 있어요. 내비도 12.3인치 와이드해서 보기도 좋고, 이 공간이 쏙 들어가 있는데 요 공간도 생각보다 쓰임새가 좋아요. 먼지가 좀 쌓이긴 한데 이 핸드폰을 세워 써야 할 때 그때는 여기 거치대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대시보드 자체는 크게 나무랄 데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엔진은 6기통으로 3800cc이기 때문에 BMW의 뭐 ZF 미션을 갖다 썼으면 차가 더 멋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응답성은 적극적인 것보다는 약간 0.3, 4초 살짝 악셀레이터 밟으면 반응이 살짝 딜레이 타임이 있어요. 세팅을 그렇게 했는지 미션에서 그렇게 받아주지 못하는 건지 이거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2015년 16년 당시에는 쇼바 자체가 약간 말랑말랑한 그런 거였는데, 그 후로 리콜을 해주면서 서비스를 해주면서 쇼바 4개를 다 바꿔주더라고요. AS 항목 이후에.
약 니콜 300m 항목 앞 중에 50km 대해서 신호 항목에 들어가 위반 있었는데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 쇼바를 바꾸고 나서 차가 탄탄해졌다. 그래서 탄탄해지면 장점이 뭐냐면 출렁출렁 요트 같은 분위기가 약간 이게 탄탄해져서 고속도로의 이 선회 능력, 핸들링에서 뒤에 틀리지 않고 잘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잘 바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차 모시는 분들이 연비에 뭐 관심이 없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차가 막히는 때는 연비가 거의 뭐 사악합니다. 4, 5 보통 한 6으로 시내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휘발유 같은 경우에. 그리고 장거리 고속도로 올렸을 때는 한 11, 뭐 12까지도 나오고, 뭐 장거리는 크게 부담이 적은 대신에 시내를 자주 운행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이 있을 거예요. 어느 분들은 아무래도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뭐 더 좋은 승차를 뽑아가지고 뭐 비용 처리하면 되겠지만, 일반 셀러리빈들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출퇴근 거리가 한 10km다, 10km 이래다 싶으면 큰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차를 중고로 권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중고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새차 사기에는 그래 1억에 가까운 돈이 들겠지만, 중고 이런 대형차들은 감가상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1년에 초창기 한 3년 정도 되면 차값의 50% 가까이 떨어지니까 1억의 차를 5천만원에 살 수 있다, 8천만원짜리를 4천만원에 살 수 있다.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셀러리맨이 자동차에 1억을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떨어져서 2016년도, 17년도 이런 차 빽다 큰 사고 없고 빽다고 먹지 않은가, 그런 차들은 과감하게 지를 필요가 있다. 가져와서 한 200 정도만 투자해가 고치면 신차 컨디션이 한 8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계기판도 이래보면 아날로그인데 가운데는 뭐 디지털 형식이고, 왼쪽에는 RPM, 그리고 엔진 온도 게이지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속도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연료 게이지가 있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차들은 왼쪽에 속도계가 있고 오른쪽에 RPM이 있는데, 저는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주시가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약 300m 앞 전망이 50km 나름이겠죠. 구간입니다. 그리고 일상 영역에서 BMW나 벤츠에서 그런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대한민국의 여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벤츠 E클래스, BMW 5 시리즈 탈 바에야 국산차 G90이나 EQ900 이걸 선택하는 게 패밀리카로도 그렇고 트렁크 크기도 그렇고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다,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자동차 유지비에 대해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유지비 보험료가 1년에 저
6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씩 삭감되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되면 40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40만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동차 10년 정도 되면 어떤 사람들은 차가 되게 노후화된 걸로 폐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10년 정도 되면 사람으로 카라이프로 생각하면 사람하고 대비하면 한 40살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만 킬로 정도 되면. 근데 개인의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10년 된 차를 가져온다고 하면 거의 뭐 자동차 신차값의 한 20%? 10%? 10%마저도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가져와 가지고 뭐 쇼바 그 다음에 부싱 종류 갈고 그 다음에 국물류 엔진 오일 미션 오일 한 번씩 갈아주고 그 다음 브레이크 오일 한번 갈고 그렇게 해봐야 돈 그렇게 많이 안 들 겁니다. 제가 이 차를 많이 운행하면서 느낀 점은 일상 영역에서는 한국에 보면 고속도로가 110, 지방도 80, 뭐 그리고 시내 50km 고성능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평생 수십 년 동안 운전해봐야 180km 밟을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110 언저리 조금 과사가 140 그 정도로 운행했을 때 이 차의 필링이 되게 좋습니다. 특히 올림픽 도로나 90km 이때는 아주 편안하게 갑니다. 자기의 운전 성향에 따라 운전 환경에 따라서 선택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날씨가 환해지고 있네요. 고속도로에서 이게 밟으면요 이거 미친듯이 나갑니다. 운전 성향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렇게 운전하기 때문에 이 차는 그냥 편안하게 타는 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는 럭셔리카가 아니고 프리미엄 럭셔리카인데 선루프가 빠진 프리미엄 럭셔리카인데 옵션이 너무너무 많아요. 과연 이런 옵션이 필요가 할까? 특히 그 문을 약 살짝 300m 닫아주는 앞 50km 소프트 구간입니다. 클로즈 효과 그런 장치들 문 한번 닫으면 되지 그게 뭐 필요하나. 이게 선택에서 뺐으면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있으면 좋아요. 이 차에 꼭 필요한 기능은 어라운드 뷰, 사이드 미러 밑에 카메라 좌우에 하나씩, 그 다음에 앞쪽에 뒤쪽에 카메라 4개를 활용해서 차를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어라운드 뷰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능은 외부에서 달면 한 200만원 이상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없었으면 아마 외부에서 달았을 것 같아요. 라운드뷰는 대형차에 있으면 참 편합니다. 주차할 때는 좀 이렇게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럭셔리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라도 장착해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다 되어 갑니다. 만약에 혹시 그 유지비가 장거리가 하루에 한 1년에 한 2만 킬로를 넘기는 주행거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구조 변경하는 것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LPG 구조 변경하게 되면 기름값이 한 35%에서 많게는 40%까지도 절약할 수가 있어요. 병아리 안녕. 수고해. 안전운전. LPG와 휘발유의 그 연비가 많이 차이 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LPG 1리터 가는 거나 휘발유 1리터 가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은 LPG 가격이 휘발유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그게 효과를 보는 것이지 성능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요즘은 옛날하고 달리 LPG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부장도 없고요. LPG 연료가 다른 휘발유나 디젤에 비해 더 깨끗해요. 그래서 엔진 오일도 슬러지가 적게 남아서 엔진에게도 좋습니다. 그건 제 사견입니다. 해본 경험담입니다. 특히 이걸 디자인하신 분들은 특히 이 기아 레바 요거 디자인하는 경우 되게 무식하게 보이지만 뚝뚝하게 보이지만 이거를 이렇게 팔걸이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게 이렇게 편안하게 의지가 되고 오른발을 뭐 계속 3시 9시 이렇게 핸들을 잡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팔을 넣고 편안하게 이렇게 쉬는 그런 자세를 취할 때도 괜찮습니다. 이거 만드는 사람의 디자인 해는 사람이 항공기의 조정석과도 모티브로 잡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공기 조정석이 이거 뭐 이런 계기판 이런 그 운전석이 딱 나눠져 그 좌우로 이렇게 운전할 수 항공기 조정석이 좌우로 운행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다시방이라 그러니까 운전석이 이런 부분을 항공기하고 그 매칭시킨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듭니다. 이렇게 운전할 때 이래 보면 항공기 747을 조정한다는 그런 느낌. 뭐 BMW나 BMW 3 시리즈나 5 시리즈가 전투기 조정하는 느낌이라면 이 EQ900은 여객기 특히 747 여객기를 조정하는 그런 느낌이 살짝 납니다. 또 항공기가 항속하듯이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HDA 하이웨이 드라이브 전방에 어시스트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속도를 뭐 예를 들어 110에 설정해 놓으면 110에 맞춰 가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 위치도 내비게이션도 연동되고 알려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좋습니다. 어느덧 도착 지점에 다 왔네요.
볼매TV 구독자 여러분, 볼매였습니다. 오늘 멋지게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 로또 되세요. 감사합니다. 볼매였습니다. 감사합니다.